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인공지능이란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가 학습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 또는 그 분야 자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발전하기까지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요. 특정 분야 전문가의 의사결정 능력을 모방한 전문가 시스템, 탐색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탐색 에이전트,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알고리즘이 아닌 인공지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다루는 문제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떤 문제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조건일 때, 이 조건에 맞는 특정 행동을 하도록 규칙을 설정한다면 대부분 알고리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규칙성을 정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지요. 그런데 특정 조건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인공지능을 도입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특정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도 특정 행동을 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과 지능을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이 적용된 예로는 자동문이나 신호등 같은 장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문은 일정 거리에서 센서를 통해 사람이 감지되면 문이 열립니다. 신호등은 신호 체계를 일정 시간 동안 초록, 주황, 빨강색으로 표현해 도로 위 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두 사례 모두 특정한 조건이나 특정한 행동, 즉 센서로 사람이 감지되어 문이 열리거나 일정 시간을 조건으로 신호가 바뀌도록 행동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규칙을 정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규칙이 많아지고 불명확해지고 복잡해지면서 특정 조건과 특정 행동을 설정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칙성을 정해야 하는 알고리즘을 도입하기는 어렵겠죠?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계가 알아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규칙을 알아내도록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안면인식 카메라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사람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혹은 친구인지 가족인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인지 쉽게 판단하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그렇지 않아요. 기계에는 사람의 얼굴을 구분해내는 특정한 규칙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기준을 세운다는 것도 추상적이어서 규칙의 형태로 옮겨 만들 만한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실생활에서 명시적 알고리즘만으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칙을 찾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때 인공지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문제의 규칙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특히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머신러닝, 우리말로 기계학습.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하위 범주로 기계가 특정 프로그램 없이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을 통해 정보를 예측하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즉, 대량의 데이터를 접했을 때 스스로 규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거죠. 이때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모은 데이터 모음을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셋을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학습에,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이 마무리된 이후 마지막에 한 번만 사용해서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체 검사를 한 데이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총 10명의 신체 검사를 할 때 측정한 키, 몸무게, 혈압 등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처럼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의 80%인 8명의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로 나머지 20%는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인공지능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말고도 크게 두 가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미리 정해놓은 형식과 구조에 따라 수치가 저장되도록 구성된 데이터로 사람이 수치 혹은 분류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형 데이터는 표, 엑셀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의 신체 건강 정보를 수치로 입력한 표가 있습니다. 사람의 나이, 체지방률, BMI 지수로 수치를 입력하고 성별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입력한 예시입니다. 이때 성별이라는 특징에는 남성, 여성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나이라는 특징에는 25 혹은 40과 같은 숫자가 입력되겠죠. 여기서 나이, 성별, 체지방률, BMI 지수 등 수치를 입력하는 항목들이 바로 이 데이터의 특징이며 정형 데이터를 다루려면 각 데이터의 특징을 직접 사람이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특징 아래 있는 수치 혹은 성별 구분 표시가 곧 정형 데이터의 내용이 됩니다. 가로줄에서는 고객 한 명의 나이, 성별, 체지방률, BMI 지수를 읽을 수 있고 세로줄을 한 칸 정해서 읽으면 고객 10명 각각의 체지방률과 같은 하나의 특징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비정형 데이터란 정해진 규칙이 없거나 형태나 구조가 복잡하여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정형 데이터보다 더 복잡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진, 음성, 텍스트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에 속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사람이 데이터의 구조에 맞춰 특징에 해당하는 수치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 예시로 고양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이루는 한 점마다 특정한 색을 의미하는 수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의 수치들이 이 사진이 고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진 못하죠. 사진의 일부분을 크게 확대해 볼까요? 사진은 이렇게 여러 개의 사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사각형에는 색깔을 의미하는 수치로 채워져 있습니다. 색상값을 이용해 어느 정도 이미지의 경계선을 찾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이미지가 고양이인지 혹은 고양이 이미지의 일부분인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진의 고양이라는 특징은 사람이 쉽게 수치로 추출할 수 없는 추상적인 특징인 것이죠. 음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음성 신호는 한 시점마다 특정한 주파수와 진폭이 수치로 기록되는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확대되는 음성 신호의 경우 다른 시점의 신호보다 소리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와 그 수치의 변화를 통해서 그 음성이 누구의 것인지 혹은 어떤 소리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의 말을 하는 것인지를 확신할 수 있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성 신호의 수치를 읽는 것으로 파악할 수 없고 사람이 직접 소리를 듣는 과정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이 두 가지는 특징을 추출하는 데서 난이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정형 데이터의 경우 머신러닝을 통해 이용해도 딥러닝을 이용해도 모두 좋은 학습 결과를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비정형 데이터처럼 복잡한 데이터는 기존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했을 때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사진 데이터로 예를 들면 개를 인식해야 하는 상황에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 목소리 데이터를 예로 들면 각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 못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딥러닝을 이용하면 비정형 데이터와 같은 복잡한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머신러닝과 비교하여 더 나은 성능을 보입니다. 머신러닝을 사용할 때에는 데이터에서 특징을 사람이 직접 추출해준 정형 데이터에서만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딥러닝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특징을 추출해주지 못하는 더 복잡한 데이터인 비정형 데이터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여러 방법 중에서 머신러닝이라는 방법 이론이 있는데, 머신러닝을 이용하면 정형 데이터가 잘 학습되고 예측 성능도 좋았다. 그러나 머신러닝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좋지 못했다. 머신러닝을 발전시켜 딥러닝이란 방법으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높이게 되었다. 이해가 갔나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에는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전문가 시스템, 탐색 에이전트 등 여러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은 회귀, 분류, SVM, 디시전 트리 등 많은 기법이 있는데요. 그중 딥러닝이란 방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복잡한 데이터도 잘 학습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범주이고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머신러닝이 딥러닝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딥러닝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 딥러닝은 퍼셉트론을 여러 개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데이터를 잘 학습합니다. 퍼셉트론은 사람의 신경을 흉내내어 기계를 구현한 연산 구조이자 대표적인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사람의 신경, 즉 뉴런과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뉴런은 여러 신호가 도착하면 이를 신경지포에서 합치고 이렇게 합쳐진 신호가 특정한 값, 임계치를 넘으면 출력 신호가 생성되어 다음 뉴런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퍼셉트론은 다음 그림과 같이 하나의 단위로서 표현되곤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사람의 신경처럼 퍼셉트론은 n개의 입력을 받아 한 개의 신호를 출력합니다. 퍼셉트론은 받아서 합친 신호가 임계값보다 크면 1을 출력하여 정보를 전달합니다. 임계값보다 작으면 0을 출력하고요. 즉,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퍼셉트론까지는 일반적인 머신러닝 기법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이 퍼셉트론을 여러 개 사용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퍼셉트론을 이어붙여 만든 연산 구조를 인공신경망, 즉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처럼 여러 개의 퍼셉트론으로 구성되어 2개 이상의 층이 생긴 큰 규모를 이루는 인공신경망을 심층 신경망, Deep Neural Network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딥러닝은 이렇게 여러 개의 퍼셉트론으로 구성된 심층 신경망 DNN을 학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딥러닝은 DNN 구조, 즉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사용함으로써 사람이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고 복잡한 데이터의 특징을 대량으로 학습하기 용이합니다. 기존 머신러닝 기법과 비교해서 복잡한 데이터를 다룰 때 더욱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각 범주,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 함께 공부해봤는데요. 머신러닝에는 어떠한 종류의 기법이 있는지 다음 차시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